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본원에서만 경매가 있었고요. 어제는 부산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다 있었는데 울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부산 본원 사건들을 보니까 여러분 공부 좀 해야 될 그런 사건들이 보입니다. 한번 같이 몇 사건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전부 다 오늘 소개드린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그 팰리스포유라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요. 감정가가 1억 6,200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유찰이 돼서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경매 진행하는데 그때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7%인 1,113만 2천원이 됩니다. 8월 27일 어제 1,390 얼마일 때도 아무도 입찰을 안 했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3년 5월 24일 날 현재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돼 있네요. 법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2015년 1월 5일 날 전세권 설정됐습니다. 1억 3,500이고요. 그 다음에 동네 세무서 압류 들어오고 2017년 5월 30일 날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공매 공고도 지금 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매 공고도 떠 있고, 그런데 위에 임차인 보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전입 날짜 2015년 1월 5일, 확정일자는 조금 더 빨라요. 약 한 달 정도 빠르고, 그리고 보증금 1억 3,500 이렇게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전세권자하고 임차권자하고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1억 3,500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014년 12월 15일 날 확정을 받고, 그리고 약 20일 후인 1월 5일 날 전입하면서 전세권들 설정하고 탄탄하게 다 해놨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자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1억 3,500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선순위 임차인,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인수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5422. 여기도 연산동이네요. 연산동에 있는, 연대구 연산동에 있는 빌라 같습니다. 자, 다세대 빌라인데요. 금호그린이라는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여기 보니까 감정가 1억 5,800인데 여기도 33%까지 떨어졌습니다. 5,177만 4천원 돼 있고요. 역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등기부랑 볼까요? 등기부랑 같이 봅시다. 2015년 3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후인 4월 8일 날 근저당이, 개인 근저당이 있네요. 은행 쪽이 아니고 개인이네요. 그리고 2016년 4월 15일 압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있고, 그리고 서대구 세무서에서도 압류가 있고, 연제구에서도 압류가 있고, 그리고는 2018년 6월 29일 날, 작년 6월 29일 날 강제 경매가 신청됐습니다. 자, 여기서 임차인 부분 보겠습니다. 임차인 이름 보세요. 임차인 이름하고 지금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죠. 아까 조금 전에 본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경매 신청한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억 3,500을 인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경매 이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2015년 3월 31일 소유권 이전되고 4월 8일 날 근저당,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거든요. 2015년 4월 8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전입 날짜는 말소기준 등기는 2015년, 임차인 전입 날짜는 2013년이에요. 2013년 3월 26일, 그리고 그날 확정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9월 11일 배당 요구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경매 신청을 또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낙찰되고 나서 이 사람 보증금 1억 4천이거든요. 1억 4천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는 겁니다. 보장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느냐면은 낙찰이 되면은 이 사람이 받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모자라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모자라는 금액을 인수해요. 그러니까 더 머리 아파요. 계산하기가. 얼마 모자라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한번 그럼 우리 예상 배당표 보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경매일에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합시다. 5,177만 4천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경매 비용이 173만 3천원. 실제 배당할 금액은 5,004만 1,000원. 이렇게 됩니다. 5천만원 좀 넘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체납 상당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몰라요. 근데 뭡니까? 서대구 세무서도 있고 연제구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금액이 얼마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이제 배제하고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죠? 1억 4천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아까 5,004만 1,000원? 그죠? 네, 받고 모자라는 금액이 8,995만 9천원입니다. 이걸 인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 이 세무서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이거 가져가고 나면은 얼마를 덜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좀 난감하죠. 입찰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저는 불안해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라든지, 이해관계인 통해가지고 서류 열람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대략이라도 금액을 좀 파악을 한다든지, 그러면 입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한다라는 거는 위험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구청 이런 데는 금액이 많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세무서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 세무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안합니다. 예,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712 사건 번호 5712 밑으로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자, 이건 볼까요? 이 사건은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위클라우드 4차라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억 3,500이고요. 1억 3,500이고, 그리고는 지금 감정가 대비 51%로 떨어져 있습니다. 6,912만원이고요. 그리고 지난 6월 11일 날 최저가 8,640일 때 누군가가 한 명이 9,130만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하면서 또 유찰이 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밑에 등기부 보니까 2015년 1월 6일 날 소유권 이전 됐습니다. 2015년 1월 6일 동일한 날짜에 백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근저당 설정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압류, 금정구 압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7월 19일 날. 자, 근데 이 경매 신청한 사람의 이름이 위에 있는 임차인 이름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전입 날짜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말소기준 등기는 2015년 1월 6일입니다. 2015년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일은 그보다 빠른 2014년 10월 24일이고 확정은 더 빠르네요. 2014년 9월 24일이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9월 28일인데 8월 2일 날 배당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요구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죠? 아까 사건하고 똑같은 경우다. 그죠? 똑같은 경우죠.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경매 결과 배당을 받고 이 사람이 덜 받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가 최저가 6,912만원에 낙찰된다고 봤을 때 경매 비용은 약 190만원입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은 6,721만 7천원. 그런데 여기도 세금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아까 보증금이 9천만 원이거든요. 9천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 세금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더라도 6,700 얼마밖에 못 받죠. 모자라는 금액이 2,278만 3천 원입니다. 이걸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데 역시 이 부분의 세금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모자라는 2,278만 3천 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알파를 모르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 3건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28일 어제 슬픈 날이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입찰 들어가는 것마다 전부 다 낙찰을 다 받았었는데 아주 근소하게 그런데 어제는 부산 동부지원 들어가고 본원 들어간 거 2건 다 저희 의뢰인들 떨어져 가지고 한 건은 동네 럭키 들어갔는데 2등 하고요. 그래서 저희 손님 차순위 신고하셨던데 그리고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채권자 낙찰받는 케이스인데요. 채권자가 낙찰을 받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 낙찰받은 건 몇 건 해서 다음 영상 또 지금 이어서 찍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